예, 오늘은 사실은 그 연금 얘기, 연금이랑 재정의 지속 가능성, 뭐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연금, 다시 국민연금 얘기하기 전에요. 요새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의 쟁점들, 그거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뭐 지속 가능성,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기초연금 논란, 얼마 전에 뭐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해서 대충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논점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짚어보고 한번 같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이제 기초연금에서 논점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했는데, 그 지급 대상 문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공약에서는 이제 모든 65세 이상 전원한테 이제 기초연금 한 20만 원, 월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70% 대상을 이제 70%라는 건 현행이죠. 현행 그 기초노령연금이 약 70%한테 하는 건데 현행대로 한다. 단지 지급액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것도 사실 문제 될 수 있죠. 선거 공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혹은 뭐 그거에 상당히 덕을 봐서 이제 당선된 뒤에 그 약속을 그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뭐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연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거냐, 뭐 그 얘기를 좀 하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전체 노인한테 지급해야 된다, 혹은 70%, 상위 70%에만 지급해야 된다. 그 논란인 건데요. 이건 사실 뭐 공약 안 지키냐 그 문제를 논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한테 다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70%한테만 현행대로 하는 게 좋으냐, 혹은 뭐 현행보다 더 축소해서 정말 빈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지금 한 45% 정도 되죠. 전체 노인 중에. 그러면 정말 빈곤 노인 한 절반 이하, 절반 조금 안 되는데 절반 이하의 빈곤 노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게 좋으냐, 논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상급식 논쟁인데요. 사실 무상급식도 전에 논쟁이 됐죠. 모든 아이들한테 다 줘야 되냐. 왜 뭐 재벌 손자까지도 무상급식 해야 되는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됐죠. 논란은 됐는데 결국은 뭐 전원 모든 아이들한테 이제 무상급식 하는 걸로 이제 됐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상급식 정말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재벌 손자들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계층만 해야 하는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마치 교육이 우리가 뭐 초중등 교육이 누구나 이제 그렇게 다 지원받는 것처럼 또 그런 거다 해서, 대신 이제 세금을, 그 부유한 계층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정답은 없죠. 뭐 어떤 게 굉장히 가치관의 문제이긴 한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쨌든 무상급식 논쟁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초연금이 어떤 그 빈곤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면, 노인 빈곤율을,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감소하는 게 만약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그 빈곤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선별적이죠. 그 소득을 조사해서 그 빈곤선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정말 그래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빈곤 계층만 도와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국민연금에 비교하면 어떠냐?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 노후의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부 어떤 공공의 노후 보장 체계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금 2층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노소득 보장 체계가 이제 이 두 단계로 하나는 기초연금, 세금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보험료로 하는 이제 국민연금 그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노후 소득 보장 체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다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그런 식으로 어떤 따로 특수직업연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재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국민연금은 뭐 누구나 다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기초연금도 그런 측면을 본다면 누구나 다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죠. 야, 그렇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냐. 더군다나 보험료를 낼 뿐더러 그 부유한 계층은 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근데 낸 거보다는 좀 덜 받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 재분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유한 계층이 있어서 부유한 계층은 뭐 보험료를 내니까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국민연금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초연금이 세금을 한다고 했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금은 사실은 뭐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보험료의 형태가 됐든 세금의 형태가 됐든 어쨌든 정부가 강제로 가져간다는 거에서는 뭐 국민유지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게 어떤 꼬리표가 있는 어떤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꼬리표가 있든 아니면 일반적인 조세를 걷든 그걸 통해서 어떤 노후 보장을 한다는 측면은 같다라고 본다면은 또 이거는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떤 빈곤 감소만이 목적이냐? 빈곤 감소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 빈곤 계층한테 타겟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어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체계의 일부이냐라고 본다면 또 전체를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거죠. 가치관의 문제인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은 전체 노인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부 계층만 하는 게 좋으냐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어떤 게 더 집행에서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집행이 더 용이하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당연히 전체 노인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만 주게 되면은 그런 거잖아요. 일단 70%를 가려야 되는데 그 70%를 가리는 게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노인 계층은 주로 이제 잡이 없으신데 잡이 없는 노인 계층인 경우에 그 소득을 근데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순수 이게 우리가 그냥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뿐이 아니라 그걸 자산을 이제 그 소득 가치로 환산해서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소득 인정액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정말 제대로 어떤 그 소득 플러스 어떤 자산을 가지고서 어떤 70%를 딱 그 짠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70%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지금은 뭐 약 10만 원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20만 원이 되게 되면 상당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소득 파악이 참 힘들다. 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것, 정말 제대로 그걸 파악해서 70%를 가려낼 수 있겠냐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정말로 소득을 잘 파악해서 70%를 가려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뭐 소득 순으로 70.001%에 들어가지고 잘려서 바로 바로 내 옆집에 사는 뭐 김노인까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딱 70%에서 딱 잘려가지고 나는 정말 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건데, 문제는 오케이, 내가 옆집의 김노인보다는 그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어쨌거나 조금이지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되면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옆에 김노인 단지 나보다 한 달에 뭐 10,000원을 그러니까 10,000원 정도가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데, 이제 기초연금 받은 후에 되면 김노인은
나보다 19만 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의 그 마지널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더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딱 그 잘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설사 그게 공정한지도 정말 정확히 파악해도 문제지만 정확히 파악한다고 쳐도 20만 원을 받는 순간 이제 나하고는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근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보다 조금 약간 가난하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나보다 더 많아지면은 그거 갖고서 아 맞아 그래야지 나보다 이 김노인은 10,000원 더 적게 버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20만 원 받고 나는 전혀 받지 않는 게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평성이 그래서 이게 소득의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액수가 크지 않죠. 근데 이제 한 20만 원쯤 되면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저희도 잠깐 우리 세금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정부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뭐 가장 분노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랑 비슷한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나는 그러니까 서로 그런 형평성, 거의 그걸 우리가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적용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거야.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것도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냐. 그래서 분노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왜 자영업자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덜 내냐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요금 같은 경우도 나랑 소득이 나보다 약간 더 가난해서 사실은 별 차이 없지만 나는 70% 잘리고 저 사람은 받는데 근데 20만 원 더하는 순간 이제 그게 확 바뀌게 되면 당연히 뭐 열받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집행의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냐. 또 설사 정확히 파악한다 그래도 그 마지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는 상당히 그 불공평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마지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사실은 그 선별주의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일부 주고 일부 안 줄 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이 많을수록 이제 그 액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크게 큰 차이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거는 워낙 받는 사람 숫자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초요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실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다면 뭐 사실 다수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만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내가 정말 거기에 끼어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70%한테만 준다는 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집행이 분명 이런 점은 있죠. 근데 전체한테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70%가 좋으냐, 혹은 뭐 빈곤층 한 45%만 좋으냐,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가치라든가 그 국민들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다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혹은 우리가 집행에서의 그런 어떤 생기는 어떤 그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어느 정도로 정말 감안해야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100%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그 지급액 문제. 지급액인데 이제 그죠? 처음에는 모든 노인 계층한테 20만 원씩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차등 지급하는 걸로 했었죠. 차등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그죠? 이제 그 차등 지급하는 걸로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게 그런 거였죠. 근데 차등 지급의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계속 그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런 거죠. 과연 지급액을 뭐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했든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했든 차등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냥 일괄하는 게 맞냐 뭐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좀 정답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그런 질문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약간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바람에 애초에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했던 국민연금의 어떤 목적이 뭐 퇴색됐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 노인이 아니라 70%에만 지급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모든 그 지급 대상자한테 20만 원씩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좀 차등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노인 빈곤 감소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연금의 목적이 노인 빈곤 감소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약 4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45% 노인 빈곤 계층한테만 지급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미 70%라 그러면 그 70% 빈곤 계층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10%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입 기간 따라서 그 차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하면 근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1년 넘어갔을 때 한 12년째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지고서 나중에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그게 계획인데, 사실은 국민연금, 그래서 정말 20만 원보다 감액이 되려면은 최소한 11년을 넘게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노인 계층 중에서 국민연금에 11만 원 이상 가입한 계층은 그렇게 빈곤 계층은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년 늘 때마다 조금씩 감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저해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뭐 저하된다. 그거는 조금 약간 뭐 좀 오해인 것 같고요. 그 문제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계층에 20만 원을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차등 지급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겠죠. 사실은 뭐가 좋으냐, 논란의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건 뭐 그 어떤 재원의 조달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차등 지급 관련해서 논란된 거는 왜 공약대로 모든 계층한테 20만 원을 안 주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논란된 건 이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것도, 진영복지부 장관은 오케이, 차등 지급까지는 좋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액이 많으면, 마치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게 이제 그 빈곤 계층한테 급여를 주는 거지만, 같은 빈곤 계층이라도 그 소득액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 액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감소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같은 빈곤 계층이라도 정말 더 가난한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덜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조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란 말이죠. 만약에 살짝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 굉장히 많은 급여를 주게 되면 그 계층에서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 효과를 좀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빈곤선 밑에서 굉장히 그 갭이 크면은 그 갭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빈곤선과 실제 소득가의 갭만큼. 그래서 갭이 적으면 조금만 줘서 소득의 역전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근본 그 원리죠. 제도의 그 설계인데, 그럼 이제 정말 국민기초연금도,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그 노인 빈곤율 감소가 목적이라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20만 원씩 다 주고,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씩 감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노인 계층의 소득액을 파악하는 게 뭐 쉽지도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뭐 그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 기초연금의 목적이 어떤 그런 빈곤 감소냐,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국민연금과 연계된 그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그 일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 소득 보장 체계를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더한 그걸로 이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그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은 기초연금을 좀 감액하겠다 하는 거는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자체 그 두 개 더한 거를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라고 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합친 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하는 게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라고 보는 이유가 되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노후 소득 보장에서의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어떤 이념인 거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갖춰야 될 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기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힘들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가져야 될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는 적어도 누구나 모든 노인이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받게 하는 거. 그게 어떤 기본적인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갖춰야 될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을 가지고서 최저한의 어느 정도 누구나 그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이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은 그만큼 연금액이 많잖아요. 국민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하거든요. 비례하니까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이 많으면은 그만큼 뭐 조금 그 국민연금의 자체가 많으니까 기초연금은 조금 감액해도 누구나 최저한의 어떤 연금액을 받게 한다 하는 이념에서 본다면은 국민연금 액수가 많으면은 기초연금은 좀 감액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두 축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오케이,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해서 누구나 어떤 최저한의 어떤 그 노후소득은 보장하는 체계를 갖게 하겠다는 게 뭐 이념이라, 뭐 거기까지 좋다. 뭐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치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이런 거죠. 야, 근데 그나저나 그게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요새 뭐 흔히 뭐 국민연금 뭐 탈퇴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그럼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지금 문영표 복지부장 후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분은 뭐 가입하는 게 뭐 맞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 좀 논란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도 제가 얼핏 한번 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예컨대 뭐, 정말 이게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액 그 두 개로 하면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가 손해는 아니다. 뭐 그런 게 정말 맞는 거냐 아니면 아닌 거냐. 그때 잠깐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액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했을 때 그럼 국민연금 장기인 가입자가 손해 아니냐. 그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뭐냐면 그런 거죠.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조금 내고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다들 뭐 저부담 고급여. 사실 고급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많이 줄였죠. 그동안에 이제 애초에는 보험료가 3%부터 시작했네요. 그리고 한 70% 이상 받는 거였죠. 그래서 80%였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이제 보험료를 처음 국민연금 시작할 때보다는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다음에 급여액도 많이 감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8년부터는 지금 예정된 거는 보험료는 한 9%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40년 가입 평균 약 40%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돼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보험료는 올리고 다음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조금 이따 그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7배, 1.8배
그러니까 한 1을 낸다 그러면 한 1.7배 그 정도 좀 받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받게 돼 1.7배 정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걸 딱 감안해도 그래요. 그냥 원금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 붙는 뭐 이자 같은 거 혹은 뭐 운용수익을 다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받게. 그래서 이제 한때 그랬잖아요. 뭐 이게 민간보험보다 뭐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뭐 주부들이 뭐 국민연금 가입한다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만큼 절대 민간보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게 더 많은 걸 절대 민간보험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국민연금은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그러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정부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런 거죠. 자기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돼 있으면 가입한 거에 의해서 그만큼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 액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입 기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내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가입 기간이 길면은 긴 사람은 짧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이 이제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많아서 국민연금이 어떤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는 그런 거죠. 첫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특히 자영업자분들, 뭐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야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별로 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보험료를 타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보험료를 낸다 그래도 이제 형편이 좋으면 좀 보험료를 내고 또 형편이 안 좋으면 보험료 안 내고 그런 식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일을 하는 기간은 한 40년이라고 그래도 한 보통 한 65세까지 한 26세부터 65세까지 한 40년 일한다고 해도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인 경우에 40년을 다 보험료를 내지 않거든요. 한 10년 좀 남짓 혹은 뭐 20년도 안 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낸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가 돼도 지금 국민연금의 현재 기준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뭐든지 다 계산해요. 연금 보험료. 근데 실제로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 기간은 한 20년 약간 넘을 거예요. 한 뭐 21년 그거밖에 안 돼. 왜냐면 냈다가 안 냈다가 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국민연금의 문제여서 국민연금에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많고 또 내더라도 그 내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는 그 액수가 적어서 충분히 노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오케이 누가 어느 계층이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안 내거나 어느 계층이 보험료를 짧게 내겠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란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일수록 영세 자영업자나 그런 저소득 계층일수록 보험료를 안 내거나 보험료를 내도 아주 짧은 기간만 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덜 받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자체는 지금 현재는 정부가 보조하게 돼 있고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정부가 보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정부의 보조를 받고 국민연금에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그것도 오래 내야만 받는 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지금 안 내거나 짧게 가입을 하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는 셈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뭔가 맞지 않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노후 보장을 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체계는 형편이 나은 사람, 그러니까 더 오래 가입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돼 있고 정부가 지원해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체계는 그 형평성 층에서 어떤 재분배 측면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물론
국민연금 자체는 소득액에 따른 재분배가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보면은 좀 형편이 나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 국민연금 가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 급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은 기초연금은 좀 덜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 뭐 그런 반론도 가능하죠. 그게 일종의 그게 이제 바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게 그런 논리거든요. 지금 현재 연금제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측면이 있어요. 그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과연 아예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게 이익이냐? 그건 절대 아닌 거고요. 국민연금을 딱 11년,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맥시멈 20만 원 받을 것만큼만 가입하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훨씬 더 장기간 가입하는 게 이익이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손해는 아닌 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두 개 플러스 해도 더 이익일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더 이익이에요. 제가 생각해서는. 네. 그렇게 되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좀 하죠.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그래요. 확실히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액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서 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어떤 급여 두 개 합친 걸 했을 때 누가 더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거에 해당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게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틀림이 없죠. 근데 두 번째는 이거죠. 근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흔히 또 언론에서 그런 게 있죠. 야, 지금 40, 50대는 굉장히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언론 나오는데 그거는 또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는 한 10만 원 정도 받게 돼 있죠. 현재는 뭐 약 10만 원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당장 근데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서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2028년이 되면은 지금과 똑같이 소위 A 값의 10% 혹은 뭐 지금 X로 계산하면은 20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기초연금은 사실은 지급 대상은 70% 현행 기초연금과 똑같고 지급 액수가 이제 약 2배로 뛰는 건데 사실 그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서서히 지급액을 올려간다는 거를 2028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앞당긴 거예요. 그죠? 앞당긴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28년까지 서서히 올려가지만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나한테 같은 액수를 주는 거니까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의하면은 2028년 이후가 되면 누구나 다 모든 70% 노인 계층이 다 20만 원씩 받게 돼 있어요.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 아닌 기초연금에서는 내년부터 20만 원 주는 건 맞는데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절반까지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28년에 노인세대가 될 지금의 50대나 혹은 50대 이하, 50대 중반, 한 50대 이하인 사람들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건 틀림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왜 현행보다 더 손해를 보게 하냐고 반발이 있을 수 있죠. 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참 이게 애매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의 제도라는 게 그게 참 복지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 가지고 하는 게 예컨대 어떤 정부가 국민한테 빚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복지 문책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예컨대 형편이 좋을 때는 좀 더 복지를 후하게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뭐 줄 수 없다면 좀 줄 수 있는 거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거 2028년까지 이렇게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그렇게 국민이 막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국민연금은 약간 놀래야 돼. 왜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하는 그 약간의 또 계약 같은 성격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사실 조세를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보육료나 뭐 무상급식 같은 거, 그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으로 하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원래 특히 복지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일단 받은 다음에 뺐으면 훨씬 더 화가 나지. 마치 내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복지 확대가 사실 좀 조심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 고려하지 않고 확 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제도 바뀐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으로 하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을 한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는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가 워낙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사실은 이제 낸 만큼 밖에 뭐가 정상이어서 또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다르긴 한데 어차피 이게 민간보험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라면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논리는 제가 좀 이따 볼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이제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급여를 타는 거다라고 하면은 낸 것만큼 받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지금의 현행의 국민연금 특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좀 고치는 게 맞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국민연금 가입자만 정말 훨씬 더 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하겠다고 지금 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바꾸겠다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거 이중으로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긴 사람이 이렇게 기초연금 들 줘서 손해인데 여기다가 또 보험료까지 더 내라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엄청나게 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이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거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국민연금대로 좀 제대로 국민연금 자체가 좀 그렇게 저부담 고급여가 문제라면 그 자체를 고치는 게 맞고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대로 하는 게 맞지. 이쪽에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좀 논란의 여전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말 손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별로 언론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혹시 약간 언론서 좀 논의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초연금이 A값의 10%를 주게 돼 있다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A값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게 A값이에요. 그래서 A값의 10%를 준다는 거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2012년인가요? 13년인가? 정확한데 2012년 정도? 그때 기준에서 약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A값의 10%라고 하니까 이제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A값의 10%. 그래서 기초연금은 원래 A값의 5%에서 시작해서 2007년에 5%에서 시작해서 2028년까지 A값의 10%를 올린다라고 원래 돼 있어요. 기초 노령용 현행의 제도가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앞당겨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년에 20만 원 주는 건 A값의 10%는 아니죠. 내년 되면 A값이 좀 더 올라가니까 20만 원보다 좀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A값의 10%한 게 그런 이제 의미였는데, 근데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값의 5%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서 2028년 되면 A값의 10%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면 201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인 거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이제 매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증가할 거 아니에요. 평균 소득으로는. 그러면 이제 올라서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 된다 하면 A값의 10%면 25만 원을 줘야 되는 거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 된다 하면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매년. 항상 A값에 10% 주게 돼 있다. 준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나온 건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65세, 만 65세에서 노인이 됐을 때 최초의 지급액은 A값의 10%.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20만 원을 뭐 기준으로 해서 좀 올리다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좀 명확하지 않은데 또 뭐 이렇게 뭐 그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게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대략 말하면은 최초의 A값의 10%뭐 20만 원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가에 연동하게 돼 있어요. 물가에 연동하게. 그러니까 A값의 10%, A값의 뭐 10%라고 하면은, 그니까 소득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동하는 거예요. 매년 10%를 주는 거는 그 소득에 연동해서 매년 소득의 10%를 주는 건데, 최초에는 그렇게 주지만 그 다음부터 연금 액수 올라가는 거는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기초 노령연금에는 그냥 A값의 1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A값의 5% 혹은 10%,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득에 연동하는 건데, 금년 가입자 평균 소득에 연동해서 계속 그 급여액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거를 물가 상승률로 바꿨을까? 논란이 돼. 그게 요새 약간 또, 그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잠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뭐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거죠. 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소득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네? 대체로 소득 상승률이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 실질 가치로 말하는 거예요. 실질 가치로 매년 2% 성장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꼭 그렇진 않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나의 소득이 매년 실질 가치로 2%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물가 상승률을 빼고도 실질 가치로.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리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상승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상승률이 더 높죠. 그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개인의 어떤 그 회사원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더 그 평균 소득이 되는 건데 딱 어떤 특정 개인으로 보면은 아마 매년 소득이 올라갈 거예요. 매년 자기 평균 소득이 올라가겠죠. 뭐 회사에서 승진하고 하면.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기존 가입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거는 신규 가입자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각지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면 꽤 낮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소득이 얼마나 돼요? 약 350만 원이라면.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200만 원, 굉장히 낮잖아요. 왜 이렇게 낮죠? 자영업자랑 합쳐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그 뭐예요? 소득이 없는 이제 부인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가장 그 최하 소득만 내고 그러면 그게 그 평균 소득에 합쳐지는 거고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이 또 추가로 들어오면 그 사람 합쳐서 또 그 평균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가입하는 사람 웬만큼 사는 사람들 거예요. 근데 점점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없어가지고 영세 사업장에 가입한 사람들을 점점점 더 국민연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국민연금 평균 소득은 또 더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사람 한 명으로 보면은 당연히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죠. 그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가입자가 더 계속 늘어나고 뭐 영세 사업장이 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중에 어느 게 더 빠를 거냐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좀 더 높겠죠. 물가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그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아니면 일부 어떤 전문가가 야 이거 국민연금 물가에 연동한 소득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다 하면은 나중에 20년 뒤면 이게 반토막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기고한 사람도 있는데 뭐 설마 반토막까지는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이제 아닐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률이 안마해도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좀 높을 수 있죠.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소득의 연계분과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물가로 했을까? 첫 번째 그런 거겠죠. 아마 재정 절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사실 기초연금에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율이 약 한 10% 좀 넘죠. 한 11%.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약 600만 명 좀 될 것 같은데, 조금 안 되나요? 600만 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한단 말이죠. 근데 한 600만 명이라고만 쳐도 600만 명 70%면은 420만 명이란 말이죠. 420만 명인데 20만 원씩 1년이면은 얼마? 240만 원이죠. 200만 원이라고 쳐도 400만 명한테 200만 원씩 주면은 연간 8조 원쯤 드나요? 8조 원이 더 드나? 계산이 안 되네. 어쨌든 뭐 8조 원쯤 뭐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액수가 굉장히, 그리고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잖아요.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어떤 재원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 상승에 연계한 게 첫 번째는 좀 재원 절감? 뭐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 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게 이런 거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거의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민연금은 이제 애초에 딱 그 은퇴 65세가 되고 가입 지급하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자기 그동안 뭐 부어온 거랑 뭐 또 국민연금의 급여액 정하는 것도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부어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뭐 그거를 합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입 기간 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연금 처음에 첫 해 수급액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죠. 소득에 연동해서 소득에 따라 그 당시에 소득에 따라 결정돼요. 자기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결정이 돼. 애초에 액수는 걷다가 이제 가입 기간 비례하는 거죠. 결정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의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초연금만 소득에 연계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소득에.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기초연금은 이만큼 받고 국민연금은 이만큼 받지만 나중에는 계속 이쪽은 막 빠르게 증가하는데 국민연금은 별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초연금이 굉장히 실질 가치가 더 굉장히 기초연금만 많아진다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로 현재 물가에 연동한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는 볼 수가 없어요. 손해는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에 연계를 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물가 연동인데 국민연금의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굉장히 빠르면은 나중에는 정말 장기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가입자는 기초연금 액수가 감액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마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했을 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물가 상승으로 바뀐 게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재원 절감,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주변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설마 정부가 그렇게까지 깊이 고려해서 했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정답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소득에서 물가로 바꾼 거의 의미가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걸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 얘기고요.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논점일 거예요. 논쟁이 나왔던 걸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논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지키는 거냐 아닌 거냐 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좀 더 정치적인 것 같고요. 어떤 정말 재정의 측면 혹은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는 측이 아마 처음에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혹시 그때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죠. 근데 그때 뭐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왜 그게 도입됐어?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연금을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원래는 그 지급액, 그 지급액이 그러니까 60%였는데 40년 가입자의 그 자기 그 소득의 60%를 보장해 주는 거였다가 40%로 대폭 낮췄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원래 60% 보장하다가 40% 2028년까지 서서히 낮춰서 40%까지. 그러니까 약 엄청나게 감축한 거거든요. 60%에서 60에서 40이면은 3분의 1을 자른 거랍니다. 사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 세상,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연금의 개혁사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국민의 반발 없이 확 바꾼 건 거의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옛날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민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거 좀 어떻게 좀 줄이려다가 좀 하도 부담되니까 X 줄이려다가 막 정권이 바뀌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 힘들어요. 힘든데 그리스, 이태리가 이때 나오겠지만 그렇게 국민연금 부담되면서도 그걸 바꾸려다가 결국 바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위기도 맞은 것.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쉽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 쉽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을 타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정말로 거의 전 노인계층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국민연금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건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60에 40 바꾼다? 절대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60에 40을 바꿨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어떤 좀 진보 진영에서 반대했죠. 아,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할 때 그거에 약간의 딜처럼 한 게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국민연금 횟수를 대폭 감축한, 60에 40을 감축한 대신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A 값의 10%만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40%에다 10% 더하면 50%만큼, 60에서 50만큼 감축한 셈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좋다. 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현재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사람들은 야 원래 그 국민연금 감축하는 대신 그 10%만큼 더 주는 걸로 한 거니까 누구한테 다 10% 주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진보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똑같이 기초연금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부 측은 정부나 혹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주도했던 공무원이나 관련하던 그런 계층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비록 법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워낙에 우리나라 심각한 노인 빈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한 지가 아까 그 사각지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 타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기 때문이고 수급자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도입된 게 1988년인가요? 89년인가? 그때부터고 전국민 확대된 거는 그것도 한 1999년인가요? 어쨌든 꽤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민 확대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계층 중에서 국민연금 타는 사람도 적고 또 탄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한 건데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국민연금 타는 사람이 꽤 많아지면은 노인 빈곤율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목적이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60에서 40으로, 그걸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대폭 깎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10%만큼 주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 측은 그게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인빈곤이 지금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이 성숙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워낙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많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을 끌려니까 세금 가지고서 그냥 하는 거다. 하지만 서서히 국민연금이 성숙해 가면서 노인빈곤율이 줄어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서히 기초연금은 이제 서서히 좀 줄여가는 걸로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법규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도입하면서 그런 논의는 이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은 야 이거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연계해서 최소한의 어떤 빈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거는 줄이려고 하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다라고 이쪽은 얘기하고 이쪽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논란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당시의 약속보다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분명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그걸 고려할 때는 일단은 뭐 그런 거 되겠죠.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재원 사실은 재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걸 모든 계층한테 정말 이렇게 뭐 A값에 10%를 주고 이거를 감액 없이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냐. 그러려면 그 액수가 지금은 노인 빈곤율이 약 한 12%, 11%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030년마다 20% 넘어가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노인 뭐 된다. 그런 것들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론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기초연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나중에 20만 원 받냐, 못 받냐, 평생 20만 원 받냐, 10만 원 받냐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특히 이제 현행의 제도를 바꾸고 또 대선 때 약속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왜 이걸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인지를 같이 이제 다 이렇게 펴놓고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또 그리고 정말 왜 소득이 아니라 물가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자세히 밝히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국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를 좀 정정당당하게 다 밝히고 펴놓고서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합의를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예, 아까 이제 기초연금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어떤 공적 노후 보장 체계 어떤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은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어떤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약간 좀 보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사실은 저희 같이 이제 어떤 정부 정책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야 정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왜 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되냐? 사실 그런 건 근본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질문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떤 정부 정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필요성은 이제 첫 번째는 왜 현대 사회에서 문제냐?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질문하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없었죠. 옛날에 제일 확실한 노후 보장 체계가 뭐죠? 노후 보장 체계는 애를 낳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뭐 노후 대비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애를 낳아서 키우면 애가 뭐 나중에 노후를 다 책임지는 거니까 뭐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필요 없었어요. 그 왜 현대는 필요하냐? 그럼 당연히 현대는 자식이 이제 효 사상이 줄어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의 답이죠. 하나의 답인데 그것만 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 그것만 답은 아닌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봉양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죠. 원래 서구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서구도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봉양했나? 옛날에 좀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거죠.
이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당연히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요. 수명이 길어져서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 수명 길어진 게 국민연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어떤 고려해야 될 요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5, 60년 전에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일제시대 때, 예?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1900년대 한 30년대, 20년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대요. 평균 수명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만 해도 막 40세 그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낮은 거는 당연히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자식을 굉장히 많이 해도 그 중에 이제 2명은 다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바로 죽고, 애 낳고 죽고, 돌 안 돼도 죽고. 그래서 옛날에 돌잔치를 크게 한 이유도 돌까지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하는 거였죠.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얘는 이제 좀 살겠구나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유아 사망률이 많아서 그렇지만, 유아 사망률이 많지 않다고 해도 사실은 성인들도 수명이 길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환갑잔치를 크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크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별로. 당연히 60이면 그냥 너무나 요새는 젊은 거고, 당연히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환갑만 해도 굉장히 노인 취급받고 드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어간 게 아마 1960년대 이후일 거예요. 아마 거의 7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한 평균 수명 60세 넘어간 거고.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해서 지금은 한 8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 보양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온전히 다 부모 살아계신 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옛날에는. 그리고 부모 모셔봤자, 근데 평균 수명이 60세면은 부모를 요새 몇 세부터 모시나요? 평균 수명 60세면은 만약에 부모님 55세부터 모신다고 쳐도 5년 정도만 모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모시니까 사실 힘들 것도 없어요. 이런 마음이 안 되지만 부모가 만약에 60세까지밖에 안 산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누구나 다 부모 이런 마음이 또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게 수명이 길어나니까 이제 자식의 옛날에는 저희 사실은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희 집도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수명이 길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자식이 부양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부자인 게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누군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사실은 한 60세 때 이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다 일을 했죠. 근데 농어촌에서는 다 60세 돼도 다 농사 짓고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도 자영업이나 그런 거 해도 한 60세까지는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60세 정도의 평균 수명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벌어 먹고 살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돈 벌거나 아니면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경우 이제 자식이 이제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내야 될 기간이 길어진 거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을 때 대부분 다 죽을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워낙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금도 자본주의 이게 산업화 시대 이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다 자영업이나 농사 짓는 경우에는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은퇴라는 게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심다는 데까지 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근로자라는 게 생기면서 은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60세, 55세, 60세면 이제 은퇴. 그러니까 지금 은퇴라는 게 생기니까 은퇴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돈 벌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제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노후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수명이 길어나서, 그 노후에 정말 일을 못한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근로자가 절대 다수가 되면서, 근로자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두 가지 문제 겹쳐서.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 굉장히 큰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좀 오래 산 노인도 있고, 일할 능력이 없으면서 오래 산 분들도 계시고, 일할 능력이 없이 오래 살지만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구술제도에 의해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교회나 뭐, 그렇게 한 거, 우리도 뭐, 각종 뭐, 빈민 구제 같은 거에서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구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그 소수일 때는 그냥 뭐, 본격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마을에서, 고을에서 알아서 이제 구휼하고 뭐, 그렇게 뭐,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다수가 그러니까 뭐 다수가 은퇴를 하거나 해서 근로를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기간으로 꽤 긴 기간을 이제 인생의 긴 기간을 살아야 하니까 노후 소득 보장이 사회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일이 된 거죠. 꼭 뭐 효 사상이 줄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닌 거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오케이. 뭐 그래서 정말 정말 노후 소득 보장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됐구나. 한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국가가 사실 연금이 그런 거잖아요. 젊었을 땐 보험료를 내는 거죠. 대신 노후에 이제 급여를 받는 거니까 일종의 강제 저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민간 보험 같은 근데 민간 보험은 이제 개인이 뭐 가입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연금의 본질은 국가가 개인으로 하여금 젊었을 때 강제 저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강제 저축. 그리고 대신 노후에 이제 지급하는 거란 말이죠. 보험료를 내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정말 국가가 그 개인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거냐. 정말 굉장히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 내가 늙어서 힘들게 살든 말든 그건 나의 선택인데 그걸 국가가 왜 강요하냐. 난 젊었을 때 보험료 안 내고 그냥 젊었을 때 그걸로 뭐 먹고 산 다음에 늙어서 그냥 뭐 가난해도 그냥 나는 뭐 감수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가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요? 그럼 금융은 제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금융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저금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단지 이제 다양한 그 민간보험 상품 같은 거를 다양하게, 이 상품이 정말 좋은 거, 뭐 이런 걸 이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 연금 저축에 들면은 비과세 감면 같은 거, 소득세 감면 같은 거 좀 장려를 하고, 이렇게 맨날 홍보 같은 거 하고, 홍보 대사를 이제 해서 막 장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국민연금을, 지금 뭐 국민연금 탈퇴 운동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 현대국가식 국민연금제도 없는 나라는 없죠. 모든 나라 다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국민연금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노후 대비를 할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노인 빈곤이 45%니까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서거든요. 뭐 옛날 사람들은 뭐 몰랐나? 노후 되면 힘든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하냐. 가만 놔두면 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노후의 빈곤 계층이 되면은 그때는 후회하는 거죠. 차라리 그때 내가
비록 그때 힘들지만 지금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전략을 할 걸 후회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가정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 누구나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유행하는 뭐 소위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 많이 유행하죠, 요새. 그 요새 행동 경제학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죠. 개인은 사람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행동 경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뭐죠? 그런 속담이 있죠. 뭐 당장 있는 떡 하나가 뭐 미래의 뭐 떡 두 개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 거보다 지금 당장 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에 내가 알아서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노후에 어떤 그 돈이 없어서의 곤란한 상황 알죠. 머리는 알죠. 알지만 그래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 될 텐데.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뭐 옷을 당장 내가 어디 해외여행 그래 해외여행 가고 뭐 다음해부터 뭐 내년부터 하지. 지금 당장 돈 쓸 때가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쓰고 보지. 그냥 지금 돈을 아끼고서 한 30년 뒤 40년 뒤 노후 보장을 스스로 알아서 할 계층은 정말 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 연금이라는 게 지금 고갈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세대는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늙었을 때 연금이 고갈될 위험성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 쭉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보다 그건 지속 가능성 문제였고, 사실은 정말 국가가 연금을 강요할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냥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그랬을 때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서 연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데 연금 반대에 지금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철학으로 신념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국가가 강제해? 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방임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있죠. 이소부화 중에. 그게 뭐죠? 이소부화 중에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배짱이는 여름에 이제 뭐 띵가띵가 놀고 개미는 열심히 해. 겨울 돼서 이제 배짱이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왔을 때 이제 개미가 이제 나눠준 거잖아요. 거기까지 아름다운데 그 뒷얘기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겨울에서 끝나잖아요. 뭐 일로. 그래서 이제 배짱이가 가마를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나도 이제 여름에 띵가띵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지. 일을 했을까? 내가 배짱이라면 나 또 이번 여름에 띵가띵가 놀고 겨울 되면 또 개미한테 가야지.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배짱이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 필요성 중에 또 하나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자유롭게 맡기면 누구는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 안 할 거야. 근데 준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후에 그 사람들을 국가가 안 도와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뭔지 뭐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노후에 당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국가가 가만히 방치하면 누군가 도와주는데, 그걸 도와주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세금으로 하는 거. 그러면 열심히 자기 노후 대비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왜? 뭐 그것도 하나인데 그건 사실 작은 이유죠. 그건 작은 이유고,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냥 뒀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지 않을 거라.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근본적인 어떤 철학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래도 국민연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는 건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소제목이는 뭐냐면은 이건 국민연금과 차이인데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요. 그것도 강제 가입이잖아요. 정부가. 그죠? 그거는 정부가 강제 누구나 다 가입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 자체는 민간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강제저축은 강제저축이 돼. 정부가 국민연금을 하지 말고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해라. 예컨대 뭐 삼성연금 뭐 어디 거 해놓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양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것도 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니까 지금 사람들 불신이 그런 거죠. 국민연금 뭐 정부 어떻게 믿냐, 정부가 뭐 방만하게 할 거다 뭐 하는데 차라리 그냥 뭐 민간 상품으로 하고 당연히 가입만 강제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국민연금이 하냐, 그 이유는 왜 정부가 하냐, 그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국민연금에 재분배 기능이 있죠. 재분배 기능이 있어가지고서 사실은 그 뭐죠, 그 수익률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이 있을 수익률이 더 낮죠. 그리고 저소득 계층이 더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있을 때는 민간보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건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재분배 기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그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단지 가입을 강제하는 것 뿐이 아니라 그 안에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 계층이 좀 더 많이 부담하고 가능해서 좀 더 적게 부담, 그런 어떤 철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복지의 어떤 기본 철학.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공무원연금 혹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후하죠. 근데 후한 이유 자체가 평균적으로 내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내는 것 대비 받는 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대비, 그러니까 그 내는 것 대비 그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이 더 높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있죠.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다 합쳤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자기 연봉이 자기가 한 월 4,500 받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그 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7배지만 그 사람들 한 뭐 1.3배 그 정도밖에 비율이 안 돼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평균 뭐 생애 평균하면 한 월 4,500은 넘죠. 근데 월 4,500 되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 걸 그 비례해서 받게, 그러니까 평균이 약 한 2.2 되면은 다 똑같이 2.2배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단지 평균적으로 수익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같은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재분배 기능이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근데 재분배 기능 때문에 가난한 계층을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덜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어떤 재분배 원리에서 공무원연금은 예외로 돼 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을 내기를 싫어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신이에요. 불신이고 그 신뢰의 문제인데, 사실 이건 또 정부가 또 그만큼 불신을 초래한 것도 있긴 있죠.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 이 얘기 잠깐 하죠. 일단은 대부분 이제 알겠지만 왜 그 얼마나 저부담 고급이냐, 약 1.8배 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생각해 보죠.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 내게 돼 있죠? 9%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얼마 받게 돼 있죠? 평균적으로 40년 가입한 사람이 40%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소득에. 그래서 원래는 60이었다가 40으로 이제 감소해서 2028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들은 그게 뭐 일부는 뭐 60%를 받고 해서 완전 40은 아니지만 2028년 이후에는 무조건 40%만. 그러니까 우리는 40보다 더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미 현재 가입한 사람들은 그동안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 비율을 인정해 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2028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40%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뭐 60%는 차치하고 40% 받게 돼 있다고 쳐요. 40% 받게 돼 있다 해도 사실 40%면 많은 거 아니죠. 자기 평균 소득의 40%밖에 받지 못한다. 많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9%를 내고 40%. 근데 보통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탈까요? 이제는 뭐 2028년 이후 되면 전부 최소한 20년은 평균적으로 20년 탈 거예요. 그죠? 65세에서 84세까지는 되게 한 평균 20년은 탈 거예요. 앞으로. 그죠? 2028년 이후에 가면 최소한 평균 20년 탈 텐데 그 20년을 타는데 네? 그럼 몇 년을 40년 가입이란 말이죠. 40년 동안 9%를 가입하면은 총 얼마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9%를 내서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40%를 타는 거면은 사실은 9분의
20이죠. 약 2배가 넘는 거란 말이죠. 수익률이. 그죠? 9% 40년간, 아니죠. 18분의 40이니까 9분의 20. 맞네요. 2배가 넘죠. 수익비가 2배가 넘는 거죠. 9년씩 40년 벌어서 40%씩 20년 타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가치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비록 뭐 이자가 붙는다고 쳐도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더 많다고 쳐도 그런 거 다 해도 이것저것 다 감안해도 그래서 한 1.8배 정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빵꾸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연금 가입자는 많고 보험을 타는 사람은 적으니까 지금 계속 적립금이 쌓이죠. 쌓여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00조가 넘죠. 계속 쌓이다가 1000조가 넘어가죠, 이제. 2030년 넘어가면은 한 거의 GDP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뭐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충 많은 거니까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의 GDP 한 절반 가까이로 2030년까지 쭉 올라가요. 2030년 중반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12년 사이에 급격히 쭉 감소하죠. 그래서 한 2050년 넘어가면은 완전히 다 제로가 되죠. 2060년? 뭐, 사람에 따라서 205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40년, 60년 다르지만, 대개 한 2050년 전후해서 완전히 다 기금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점점점 타는 사람은 증가하고, 또,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약 38%라고 지금 나와요. 통계청 예측에 하면 약 37.4%. 그러니까 노인율이 지금은 약 한 11%인데 2050년 되면 37.4%, 약 38% 정도란 말이죠. 그죠? 3분의 1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부담 고급여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럼 왜 이런 저부담 고급여를 했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죠. 그때는 뭐 3% 내고 70% 받나?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을까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런 거죠. 하나는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는 한 번에 보험료를 많이 거둘 수 없으니까 아마 그때도 3% 내고 70% 드는 걸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이제 뭐 급여는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고 하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9% 40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첫 번째, 그러면 얼마나 노후 부장에 도움될까? 이걸 가지고 사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40년 가입한 사람이 약 40% 받게 되는데 그 얘기는 40년 가입에 40%면 지금 현재 가치로 약 200만 원이 평균이라고 치면은 40%면 얼마? 8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0년 가입하면 80만 원인데, 그죠? 80만 원인데, 문제는 40년 가입하는 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근데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몇 년쯤 한 뭐 30살에 들어가서 60살까지 근무한다고 약 30년 붙는 거잖아요. 그죠? 65세까지 하면 35년.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회사 근로자인 경우 다 중간에 뭐 잘리는 거 없이 쭉 하면 그렇게 뭐 40년 붙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있는 사람은 뭐 가입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막 중간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2050년 돼도 평균 금년 가입 기간이 20년 약간 넘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1년, 22년. 그죠? 그럼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인 사람은 80만 원의 절반이죠. 40만 원이에요. 20년 가입한 사람은. 그 정도면 많은 노후도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기초연금 20만 원 더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약 6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65만 원.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인데 그 질문, 그러면 도대체 공적 연금이 얼만큼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야 되냐? 무조건 나의 노후는 100%다 공적연금이 해야 돼. 혹은 나의 노후가 쾌적할 만큼은 공적연금이 줘야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될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연금만큼은 줘야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대개 요새 한 약 300만 원 가까이 받죠. 대개 250만 원 이상 다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만큼은 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더 보험료를 많이 내야죠.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해도 어떤 아마 최소한의 노후,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정말 최소한의 노후 보장 체계에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어느 정도의 안락한 생활을 하려면 거기다가 일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그걸 철학적으로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어떤 정부가 하고 그 외에 자기도 또 일부 스스로 알아서 하고 해서 어느 정도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뭐 그게 싫으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한 것처럼 기금은 언제 그게 없어지냐? 2050년 넘어가 2060년 되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아까 그 질문한 뭐 그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는 건데요. 그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노래학년들은 다 고갈됐는데 아무 문제 없이 국가 같은 거가 아무 문제 없지는 않죠.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국민연금의 방식이 부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적립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저부담 고급여를 한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연금제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2050년 넘어갔을 때 이제 기금이 다 없어진다고 적립금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은 아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적립금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도 이제 그때 그 보험료 수입으로 그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다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해요. 이미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젊은 계층한테 받는 보험료를 가지고서 그 해에 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 한 뭐 몇 년 정도의 적립금은 있죠. 아주 당장 갑자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고치면 안 되니까 뭐 약간의 조금은 적립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그 해에 온 걸 그 해에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립금이 없이. 그래서 여기 그 부가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방식이라는 건 마치 건강보험처럼 연금도 그 해에 그 당시에 젊은 계층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 계층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부가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부가한 걸로 거둔 걸 주는 거예요. 적립 방식은 그게 아니라 젊어서 자기가 낸 거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현재 우리처럼 그걸 잘 이제 굴려가지고 나중에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근데 적립 방식이 계속 유지되려면 마치 민간 보험회사는 적립 방식이죠. 자기가 낸 거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립 방식이 계속 유지되려면 수익비가 그걸 우리가 보험 계리적으로 그 수익비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낸 것만큼 받아야 하는 거죠. 혹은 받는 것만큼 내야만 적립식이라는 거에 원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래야지 빵꾸가 안 나고 계속해서 적립된 걸로 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적립금이 다 없어져서 결국 부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거의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연금을 도입한 국가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가 방식이. 그런데 문제는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도 2050년 넘어가면은 그래 지금 많은 나라들이 뭐 부가 방식 하고 있잖아. 우리도 부가 방식 하면 되죠. 자, 2050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그 예측한 거예요. 약 37%예요. 노인 비율. 근데요. 이 노인 비율 2050년 노인 비율은 꽤 정확해요. 별로 틀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2050년에 65세 이상이 되려면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약 40년 전인가요? 약 한 37년 전이니까 지금 이미 한 20세 가까이 돼야 하는 거죠. 지금 한 뭐 18세 정도. 그러니까 이미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가 2050년에 65세가 되는 거니까 이미 태어난 인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대충 몇 년까지 살까는 거의 정확히 예측되기 때문에 205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되는 거지 뭐 새롭게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노인 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확해요.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나가지고 다 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디 뭐 해외로 뭐 이민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충 한 앞으로 50년 동안
그 얼마큼 살지는 대충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노인 규모 자체는 거의 정확해요. 오차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 37% 정도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37%, 3분의 1이 넘죠. 37%가 노인이면은 그 당시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거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 10살 뭐 그런 애들이 보험료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보험료는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이 내는 거라면 근로자겠지. 그 당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7%가 노인, 또 한 돈을 한 25세부터 번다고 치면 25세 미만도 또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근로계층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잘해야 3분의 1? 왜냐하면 그 결국은 잘해야 한 1대1일 거란 말이죠. 한 노인이 약 37%면은 근로계층도 약 한 뭐 37%. 잘해야 1대1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계층이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주부도 있고.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은 낙관적으로 봐도 1대1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그럼 그 당시가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가식으로 한다. 1대1로 하면 된다. 아무 문제 없죠. 1대1. 얼마 내야 돼요? 한 달에 50만 원 주려면 한 달에 50만 원 보험료 내야 돼요. 60만 원 주려면 60만 원 보험료 내야 돼요. 받는 입장에서는 50만 원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그 노후 생활을 해? 내는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 보험료 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죠. 뭐 50만 원 내라면 낼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서 나중에 정말 기금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정말 부가 방식으로 바뀌는데 부가 방식에서 정말 1대1 됐을 때 과연 한 달에 뭐 60만 원씩 정말 그 당시 근로계층이 1인당 내가 이제 딱 취업했어. 내가 딱 150만 당장 월급 받았어. 50만 원은 기초연금까지 치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는 노인들 위해서 딱 떼어내.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떼어내. 못 떼어내. 또, 그 당시 되면 의료보험료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노인 인구가 37%가 되면 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당연히, 그때도 말했지만, 노인 계층의 의료비가 그 이하 계층이 한 5배거든요. 그럼 노인 계층이 37%가 되면 의료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야 돼요. 아마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의 예측은요, 연금보험료만큼 건강보험료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의료는 그때도 봤지만 계속해서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값이. 그러면은 자기 150만 원 타가지고 50만 원 연금보험료 내, 50만 원은 뭐 의료보험료 내. 그럼 나는 뭐 갖고 사나? 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부가 방식은 되면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내가 약간 과장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노인 비율이 약 16% 정도예요. 지금 약 16% 정도죠. 그래도 지금 부가 방식에서 상당히 그거 힘겨워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지금 부가 방식에서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적립 방식으로 일부 바꾸기도 하고, 또 지급액을 낮추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노인 비율이 16%인데도 지금. 근데 우리가 37% 돼가지고 부가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간다? 게다가 뭐 의료보험도 다 하고? 가능할까요? 어쨌든, 이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근데 뻔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냥 2050년까지 지금 제도를 그대로 딱 간 다음에 그때 뭐 지금 고갈되면은 그때는 다 그냥 부가식으로 해서 그 당시 그 근로계층한테 너희 다 돈 내. 해서 하자.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될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 당시에 누가 그걸 근로계층이 억셉트하게 했어요. 그게요. 고려장이 뭐 괜히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되면 다 그래요. 우리는 못 내. 하면 그만이죠. 나는 너희 보면 할 수 없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 2050년 돼서, 작년 2049년까지 보험료 9%, 지금부터 보험료 30%씩 내요.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더 미리 개혁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보험료를 좀 올리자. 그래서 좀 늦추자 하는 거. 일단 급여액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긴 한데 사실 급여액은 지금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40년 가입에 40%에서 40%인데 보통 뭐 한 30년 가입한다고 치면은 얼마에 30. 그러니까 사실 그 횟수가 그것보다 40%가 더 낮춘다는 건 사실은 그건 노후 보장의 기능으로서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건데 지금 너무 반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위 진보 학자들 중에서도 야 보험료 지금 올릴 필요 없어. 2050년까지 하면 돼. 다나 다 부가시켜. 다나 지금 16%도 지금 문제가 더 있는데 우린 37% 돼가지고 부가시고 될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것만은 그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리고 자연히 이걸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소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을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제 조금 더 예컨대 약간 보수적인 예컨대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급적 빨리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자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건호 박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뒤지면 그래도 좀 빨리 하자는 거고 김영문 교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뒤에도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 글쎄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근데 그 논리가 왜 나온지 하려면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되게 이제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할 때 소위 그 세대 간 계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대 간 계약인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 세대를 한 30년 이렇게 보통 노인 세대, 중장년 세대, 다음에 좀 젊은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대가족 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족 제도에서 노후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핏줄을 이어가는 건 다 이 세대 간 계약이에요. 뭐냐면 옛날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내 부모를 모시면은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또 나를 이제 모실 거다. 그런 일종의 그런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부모를 모시고 내가 부모를 모시면 또 얘가 나를 할 거다. 이쪽에 약간 이렇게 하나 옮겨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면은 나중에 또 얘도 또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거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또 다시 커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겹쳐서 이어가는 게 그 사람들의 우리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식의 역할 분담. 그게 이제 하나씩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전통적인 가족 그 구성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복지국가에서의 그 세대 간 계획은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가족 내에서 했었어요. 가족 내에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다음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내가 또 애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 양육도 개인이 하는 거고 부모 모시는 것도 개인이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세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복지국가라는 거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집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사회 전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에 낸 세금으로 노인에 대한 연금도 주고 사회 전체가 낸 걸 가지고 애들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전통 국가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 계약이라면 지금의 복지국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일종의 세대 간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시야를 확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세금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결국은 돈 버는 사람들, 그 당시 근로계층이 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뭐 노인 뭐 그 지하철 요금도 하고 기초연금도 하고 애들 뭐 교육도 시키고 또 애들 뭐 무상급식도 하고 뭐 무상보육도 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그 세대 간 계약이에요. 근데 원래 계약이라는 게 좀 공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공정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공정해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노후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보면은 중간 세대는 주로 이제 받는 것보다 내는 쪽이죠. 비용을 더 많이 내는 쪽이고 어린 계층이란 노인 계층은 주로 받는 계층이죠. 그렇지만 또 그게 이제 또 바뀌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근로계층 때 내는 거나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거와 노인 때 받은 게 다 그냥 이렇게 또이또이 되면은 그게 세대 간 계획이 그럭저럭 공정한 건데 나는 죽어라 하고 돈만 내는데 받는 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이 공정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계약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런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세대 간 계약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간에 그러면은 이 정말 그 계약이 내가 지금 뭐가 말이 좀 꺼인 것 같은데요.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세대 간 계약이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세대 간 계약이 정말 공정하냐? 그걸 따지는 거에 세대 간 회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각 세대별로 어느 세대가 흑자를 보고 어느 세대가 적자를 보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자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을 써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자 문제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거든요. 오늘 날도 추운데 이걸 더 끌었다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원래 내가 중간에 끊는 법은 없는데 오늘은 중간에 끊을게요. 중간에 끊고 사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우리 그 조세 문제와 재원 문제도 연결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서 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주위에 좀 가급적 더 많이 나오시라고 다음 시간은 강의 좀 짧게 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